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좀 약하고 생각이 많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 하고 이제 컸는데, 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몸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제 몸이 안 좋아서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좀 일찍 낳아서 몸이 불편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 크다가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잘 자라고 뭐 자기 주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됐는데, 그때그때 오는 어려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겠다. 뭐 만약에 아이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을 몇 번 겪으니까, 어저께도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산불 같은 게 나거나 아니면 다른 전쟁이 나는 지역들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 그런 것들 한번 느끼고 나면은, 그런 상황이 오면 무기력이 확 오면서 이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너무 힘들 때는 수행을 할 때 결국에는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해서 살아야겠구나 그 결론을 내리고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약간 좀 마음이 느슨해져서 수행을 조금 덜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나 세상의 어려움이 오면 이 고통을 내가 이렇게 버티기 어려운데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도 들면서 세상의 어려움이 너무 크게 저를 압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럴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살기가 좀 힘든다고 보여지네요. 자기가 힘드니까 애는 더 힘들겠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산불이 나든 지진이 나든 뭐 전쟁에 대한 자기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애 핑계 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 한국사만 나눠놓고 봤을 때, 자, 우리 임진왜란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조선조 만료뼈 때 3도 민중봉계가 대량 아사 사건이 있었죠. 동학혁명이 일어난 시기도 있었고, 일제강점기도 있고, 6.25 전쟁 시기도 있었죠. 이렇게 쭉 보면 사건 사고가, 요즘도 사건 사고가 나지만은 요즘이 많은 축에 들어갈까, 어쩌면 제일 적은 축에 들어갈까. 제일 적은 축에 들어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옛날에는 많은데 거의 없죠. 병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의 없어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위에, 약간 위에, 그러니까 일제 만렵, 이제 해방 전후, 요때 우리 시골 동네 같은 데는 우리 큰 집이나 이래 다 보면 절반이 죽었어요. 애를 낳으면. 그때 제일 많이 죽는 게 뭐예요? 홍역, 천연두 이런 걸로 죽게 되거든요. 장티푸스 이런 열병으로 주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호적 나이가, 주민등록증 나이가 내 나이보다 2살 반이나 적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나만 그런 게 우리 집에 다 그래. 동생이 나면 이제 호적을 올려요. 동생이 나면 호적을 올리면 둘 중에 하나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써버리면 되니까. 이게 뭐냐? 호적의 빨간 줄을 안 끌라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봐서 2명 중에 1명을 사니까 2명이 있을 때 1명을 갖다 올리면 살 확률이 높잖아, 그죠? 하나가 죽어도 1명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늦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요즘 아기 낳다가 갓난아기가 나서 1, 2년 안에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뭐 결핵으로 죽는 사람, 뭐 살면서도 요즘도 뭐 암으로 죽는 사람, 뭐로 죽는 사람 있지만 이건 대부분 다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긴 문제잖아요. 옛날에 다 60 전에 대부분 60 살면 어때요?
한갑하면 많이 살았잖아.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도 60전에 암 환자 이거는 드뭅니다. 대부분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암도 많고 이제 이 혈액이 순환기 계통, 호흡기 계통 여러 가지 질환이 이거는 생기는 거는 새 차가 고장날 확률은 별로 없지만 오래된 차는 고장이 자주 나잖아. 그죠? 그리고 많은 문제에 있어서 이런 재난 같은 게 나도 옛날에는 홍수만 해도 엄청나게 피해가 컸는데 요즘도 홍수 피해 있지만 제방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사고가 적다는 거예요. 해상 사고도 아직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적어요. 제주도나 바닷가에 있으면 거의 남자 절반은 어때요? 명대로 못 살고 다 조난사고로 죽습니다.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에 들어가는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진 피해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불이 나서 이번에 좀 크게 나서 문제지. 여기가 건조도가 아주 심해가 이 캘리포니아처럼 맨날 산불 나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산불이 이렇게 이번에 심하게 난 거는 이제 엘니노 현상이라든지 이런 건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살림이 우거짐으로 해서 또 생긴 문제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무조건 숲을 그냥 손 안 대고 갖고 있는 것만 꼭 좋은 게 아니다. 그래 놨다가 다 태우고 없애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는 뭘 내고 임도를 내고 임도를 낸다는 것은 일정한 벌채를 해서 어때요? 나무를 필요한 거를 오히려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 거지면 이게 비벼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환경이라는 건 무조건 나누면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봄에 나물 같은 고사리 같은 거 꺾어도 되는데 묵 같은데 이런 걸 모르니까 무조건 못 꺾게 하잖아요. 꺾으면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근데 그대로 나누는 게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지금도 그런 위험이 있는 거는 맞는데 옛날에 비한다면 훨씬 적다 오히려. 자기같이 그런 거 걱정한다면 살지를 말아야 됩니다. 살지를. 왜냐하면 자기같이 그렇게 안전한 거는 이 지구상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 10배 더 위험한데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아주 극히 예외적 현상이라고 말할 만큼 안전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앞으로는 이보다는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아무리 제방을 잘하고 뭘 해도 이 기후 변화가 이게 세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방어가 한 20년만 한 번 올 홍수에 방어를 해서 제방을 쌓는다든지 이랬는데 이제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게 어때요? 5년 만에 온다, 10년 만에 온다 이렇게 강해지기 때문에 제일 큰 위험이 더 닥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또 이 국제 정세로 볼 때는 나라마다 각축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큰 전쟁 없이 잘 왔는데 지금은 이제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하니까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미 역사에서 인간은 수도 없이 겪은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가능하면 예방할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를 어떻게 가져올까? 아니면 세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까?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할 일이지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부모가 죽고 어린애들만 있으면 애가 살기 어렵잖아. 그래도 그 아들이 다 죽어요, 다 살아요. 다 지가 살든 누가 돌봐 살든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남편 죽고 아내가 어떻게 사나 하지만 또 다 살게 돼 있고, 회사 망하고 어떻게 사나 하지만 또 다 이리저리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안전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천국에 가면 그렇다, 극락에 가면 그렇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지. 엄격하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객관적 조건을 보면 옛날 사람이 그렸던 거의 천국에 준합니다. 지금. 그러나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는 일상화되고 없는 거를 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락이나 천국을 별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가면 좋을지 거기 가서 좀 살면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거기도. 왜 핸드폰 안 주나? 왜 술집이 없나? 노래방이 왜 없나?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불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무런 불만이 없는 그런 이상세계는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지금 불안하다. 근데 그거를 자기 불안이 아이에게 이렇게 전이시켜가 애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걸로 자기 불안을 자기가 만드는 거지. 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기가 불안하면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지금 불안증 치료를 받으셔야 돼. 아이는 아무 관계 없다. 아이가 장애인이든 아이가 말이 부족하든 아이가 능력이 부족하든 그렇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내가 불안한 거지. 자기 불안만 치료하면 돼. 애 능력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우려하면 이건 이제 정신질환에서 불안증이에요. 항상 집을 나가면 아이고 내가 불안 끄고 나왔나? 계속 해놓고 나왔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 가다가 차가 이거 전복되면 어쩌지? 뭐가 되면 어쩌지? 이런 게 심리적 불안증에 들어가요. 그건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돼. 약을 먹어서 심리를 불안시키는 신경이 예민해서 그러거든요. 그걸 좀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암시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 좀 개선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